오늘 이 시간은 엔드노트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고급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실제로 사용 중에 저희가 질문들을 많이 우문사항 같은 경우 많이 받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아마 실습하는 거는 일부만 실습을 할 수 있고요. 제가 대부분은 시연으로 보여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본적인 설정은 다 알고 있으니까 꼭 넘어갈게요. 엔드노트 프로그램 과정 중에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실제 공급 사용법 같은 경우들을 같이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있는 저희가 메일로 시스 파일을 하나 드렸죠. 그래서 이 G 파일 같은 경우는 압축을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 G 파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내용을 기본적인 것들은 중요한 부분을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본 시간에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기본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 이제 그룹 판넬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고 이 사용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이거 왼쪽 부분이 이제 그룹 판넬이라는 부분인데 이 그룹 판넬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레퍼런스들을 나눠주는 기능입니다. 나눠주는 기능을 하고 기본적으로 all reference라는 그룹과 트래시, 언파일드 이 세 개의 그룹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고 이 그룹 기능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개인 그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수동으로 만들어지는 개인 그룹은 일단 커스텀 그룹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어떤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지정을 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조건을 줘서 조건에 맞춰서 레퍼런스들이 자동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룹 판넬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뒤에 이제 PPT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치 판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심플 서치로 되어 있지만 어드밴스 서치 메뉴를 눌렀을 때 이런 박스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결합 검색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할 수 있고요. 이 서치 판넬 같은 경우는 엔드노트의 검색도 있지만 엔드노트에서 온라인 서치 모드를 이용을 해서 그룹 판넬에 있는 온라인 서치를 이용을 해서 직접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펀메드나 기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창을 띄워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드를 바꿀 수도 있고요. 컨텐트 박스를 눌러서 조건식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레퍼런스 판넬 같은 경우는 아마 기본 시간에 썸머리 탭에서 스타일 지정하는 것까지 했을 거고 에딧 탭에서 레퍼런스 필드 고치는 거, 어서 필드 고치는 건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이 세 번째 PDF 탭에서 PDF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서치 판넬 하는 것들을 제가 잠깐 한 시연을 좀 해보일게요. 가운데 부분에 있는 서치 판넬에서 어드밴스 서치를 딱 눌렀을 때 검색창 서치 판넬이 이렇게 띄워지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룹 판넬에서 온라인 서치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그룹들을 더 넣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펀메드가 있습니다. 펀메드에 클릭을 해보면 어서 필드가 바뀌죠. 그래서 이게 펀메드 접속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지만 현재 펀메드 검색 창인데 필드명 거락 검색이다. 그래서 어서 이어 타이틀이 있고요. 이 플러스 버튼 눌러주면 다른 필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nd, or와 not, 불륜 연산자 결합 가능하고요. 컨테인 박스를 클릭을 해보면 제가 어서 같은 경우는 이게 내용이 바뀌진 않지만 이어로 이런 식으로 컨테인 박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결합 검색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일한 저자의 2022년 논문인데 타이틀이 캔서가 들어간 거 그렇고 하고 서치를 딱 누르게 되면 서칭 펀메드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들을 찾겠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처음에 25건이 있는데 이 리트리버스 리절트 버튼을 클릭해 가지고 이 건수를 누를수록 그 건수가 더 보여주게 되죠.
요게 굉장히 편한데 펀메드 사이트하고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일단 펀메드 사이트 기본 검색은 베스트 매처라고 해가지고 연관도가 검색 키워드와 연관도가 높은 논문을 먼저 찾아주죠. 그리고 펀메드의 다양한 그 검색 화면의 결과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는 리미트 바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지션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최적의 논문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온라인 서치 모드를 이용했을 때는 단순히 필드 결합 검색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어떤 특정 타이틀의 특정 논문을 찾아서 엔드노트로 넣을 때 유효하겠지. 여기 이제 컨텐츠 박스에 타이틀에다 넣고 연도 넣고 검색하면 그 논문이 나올 테니까. 그리고 레퍼런스를 엔드노트로 가져오는 방법은 찾을 논문이 찾아졌으면 그 가운데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그 레퍼런스를 선택한 다음에 서치 판넬과 레퍼런스 리스트 사이에 이 플러스 버튼이 활성화된 걸 볼 수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서 레퍼런스를 가져올 수 있다. 꼭 보시면 됩니다.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학술 검색인데 구글 학술 검색은 제가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보겠는데 일단 펀메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고요. 이 구글 학술 검색 같은 경우는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그 엔드노트로 레퍼런스를 반입받았을 때 레퍼런스가 틀린 정보가 가져진 경우가 있어요. 가장 많은 부분 같은 경우는 한 5건 중에 한 건이 그 페이지가 반입이 안 되고 스타트 페이지가 반입이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뭐 수십 건 중에 하나는 어서가 이상하게 반입된다든지 레퍼런스 타입이 틀리게 반입돼가지고 레퍼런스 정보가 빠진 정보들이 많이 누락된다든지 그런 오류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구글 학습 검색은 반입받은 다음에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엔드노트 라이브를 먼저 열고 그 다음에 구글 학습 검색을 검색합니다. 엔드노트 라이브를 열고 구글 학습 검색을 해서 내가 구글에 크롬에 로그인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내 서재라는 부분으로 하나를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장이라는 버튼 눌러보면 내 서재로 가게 됩니다. 특정 어느 서재로 보내겠냐 물어보겠고요. 그냥 로그인 없이 이용할 때는 건당 건 하나씩 엔드노트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인용이라는 메뉴를 눌러보면 검색 결과에서 여기에 엔드노트 보내는 창이 있죠. 얘를 클릭을 해서 그 scholar.enw 파일이 저장된 거 볼 수 있고요. 엔드노트 라이브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클릭만 하면 레퍼런스가 반입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레퍼런스가 추가로 들어간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틀리게 반입되진 않았는데, 자, 이제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볼 게 뭐냐면, 그 저널 이름이 보시면 그 펀메드와 달리 약어가 아니라 풀네임으로 받아졌죠. 풀네임도 첫 글자는 대문자고 뒤엔 소문자로 이렇게 받아졌죠. 주의해 주실 게 뭐냐면 학술지에 따라서 투 관련 학술지 이름을 통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학술지 이름을 통일하는데 여기서 이제 구글 학술 검색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이 어떤 형식이 학술지 투고를 할 때 기본으로 할 때 풀네임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전월명이 투고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그 학술지명 통일 방법을 같이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할 때는 이런 걸 주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구글 학술 검색 가져오는 정보가 틀린 경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웬만하시면 구글 학술 검색에서 이 타이틀 클릭을 해보면 원문 사이트가 넘어가요. 거기서 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쪽 사이트에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엔드노트 지원 메뉴가 대부분은 있어요. 대부분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익스포트 사이트 사이테이션 여러 가지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클릭을 해보게 되면 엔드노트 지원 메뉴를 찾아보면요. 예. 지금 클리니컬 키 같은 경우는 엔드노트 지원 메뉴가 로그인해야만 뜰 겁니다. 아마 그냥은 안 뜨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툴에 그런 부분이 제한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DB, 이제 예외적인 DB가 있는데
대부분은 익스포트 사이트 사이테이션 메뉴를 눌렀을 때 엔드노트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서 이 란셋 같은 경우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사이트 메뉴에서 익스포트 RIS 이용해가지고 엔드노트로 저장해 줍니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 학습 검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코퍼스 DB인데 제가 이제 스코퍼스 추천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요. 내가 어떤 특정 아티클의 레퍼런스 리스트가 마음에 드는데 거기서 특정 레퍼런스 선택해서 가져오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때 PDF의 레퍼런스 리스트를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엔드노트가. PDF 논문 그거는 끌고 올 수는 있는데 그 PDF에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 정보들 끌고 올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스코퍼스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 논문을 검색을 합니다. 그 논문을 검색을 해서 그 논문 정보를 클릭했을 때 그 레퍼런스 리스트가 딱 뜹니다. 그래서 그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엔드노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잠깐 보여드리자면 검색을 해서 특정 논문이 나오면 그 논문을 선택을 딱 합니다. 선택을 해서 기다려 보시면 하단에 레퍼런스 리스트가 뜬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반입받을 레퍼런스를 선택을 해서 익스포트 버튼 눌러서 엔드노트 RIS 포맷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퍼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레퍼런스를 가져올 때 되게 편하게 쓰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반입이 되고요. 직접 레퍼런스 입력하는 경우는 아마 기본 시간에 제가 어서 필드하고 레퍼런스 타입별로 어떻게 쓰는가 그걸 아마 안내해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웹페이지를 예를 좀 들게요. 그리고 예제도 잠깐 띄워볼게요. 지금 모든 레퍼런스에 가보면 이 중에서 레퍼런스 타입에서 그 웹페이지 양식을 입력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실제로 이용자분들이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입력한 사례들이 같은 경우인데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레퍼런스 타입을 웹페이지 양식으로 입력을 하고요.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갈 거는 URL 필드를 기본적으로 입력을 합니다. URL 필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으로 타이틀을 입력을 하는데 이 타이틀이 그 페이지의 기본 이름이 아니라 상세 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게 되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넣고 싶으면 타이틀, 원래 시리즈 타이틀이라는 내용을 더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시리즈 타이틀은 필드를 지원 못하는 레퍼런스 아프 스타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편법으로 타이틀에다 마침표 찍고 블랙 넣은 다음에 거꾸로 시리즈 타이틀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도 동일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들어간 예제를 좀 많이 들어가는 게 가이드라인이나 통계 페이지 인용하는 경우가 웹페이지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통계청 코아시스 페이지를 예를 잠깐 들면 코아시스 같은 경우는 그 상세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영문으로 들어가라는 거. 영문 들어가게 되면 타이틀이 다 영문으로 공식적으로 표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번역하는 거는 좀 약간 위험합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 타이틀 그대로 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문 페이지를 중심으로 넣어야지 레퍼런스가 영문으로 자동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걸 하니까 코아시스도 영문으로, 그 다음에 법령 같은 경우도 영문 페이지가 공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영문으로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법령이나 우리나라 통계청 페이지 같은 경우는 URL 링크를 줍니다. 그래서 상세 URL 주소가 그 상단에 있는 URL 링크가 아니라 그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URL 버튼 눌러가지고 그 URL 주소를 카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언제 접속했냐 접속 연호를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코아시스 페이지의 상세 페이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URL 링크가 있죠. 요걸 눌러서 거기에 생성된 URL 주소를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 접속했다. 그 접속 연월일을 넣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URL은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독자한테 내가 그때 들어갔을 때, 내가 인용했을 때나 내가 접속했을 때는 그 URL이 활성화돼 있었어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걸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업데이트가 나왔죠. 그러면 요거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보시게 되면 그 last update date에다가 이걸 정보를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속 연월일 내가 2021년 10월 20일에 들어왔다 그러면 2021 October 20 이런 식으로 넣게 되고요. 타이틀 넣고 그 다음에 퍼블리셔나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알게 되면 넣는 거고요. 모르면 이건 안 넣어도 됩니다.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예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계형이고요. 실제 통계청의 코아시스 페이지인 예이고 어서 같은 경우는 통계청을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한글로 통계청이 아니라 영문 공식명인 스태틱스 코리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넣어서 통계청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인용을 했을 때 유럽의 합전을 인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그래서 접속 연월을 하면 액세스 이어 데이터하고 이어가 이렇게 출력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웹페이지 입력하는 거는 예제로 그 라이브러리 예제를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원래 스탠다드 레퍼런스 타입이 있어요. 근데 아프 스타일에서 그런 스탠다드를 지원하는 타입을 거의 지원하는 양식이 없어요. 저널이. 그래서 편법으로 북 이름으로 넣는데 이때 그 어서 필드에다가 스탠다드 번호 있죠. ISO 공식 그 번호 ISO 블랭크 10477:2020 하고 맨 뒤에 콤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스탠다드 ISO 스탠다드도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플레이스나 퍼블리셔 같은 경우는 ISO 같은 경우는 제네바하고 그냥 ISO 약으로 넣어도 되고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이라고 넣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YMG에 투고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간다 보시면 되죠. 북 같은 경우는 아마 직접 입력을 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이북 같은 경우 이북 사이트에 반입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주실 게 뭐냐면 레퍼런스 타입이 그냥 책일 때는 북이고요. 책의 특정 챕터일 때는 북 섹션이라는 타입을 씁니다. 근데 이 북 섹션 타입을 쓸 때 이 북 섹션의 어스하고 타이틀은요. 챕터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챕터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게 보면 되는데 특정 페이지 그리고 여기서 페이지를 넣을 때 내가 인용한 페이지가 아니라 챕터명을 넣었으면 챕터 페이지를 넣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북 섹션은요. 저널 아티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널 아티클의 저널명이 북 타이틀이 되는 거고 논문명이 챕터명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넣고 그러니까 특정 인용 페이지가 아니라 챕터 시작과 끝 페이지를 넣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저널 아티클하고는 달리 출판 사항이라든지 판차 정보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챕터 뭐 여러 개 책에 보면 섹션도 있고 파트도 있고 챕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가? 제일 하위에 개인 저자가 있는 경우 그거를 섹션이라고 입력을 생각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개인 저자가 따로 없이 페이지가 이렇게 구분된 경우 있죠. 그런 경우들은 없으면 그걸 넣고요. 그때는 섹션명에다가 섹션의 저자명에다가 에디터를 그대로 그러니까 에디터가 어서가 되겠죠. 책 전체 편자가 어서이면 그걸 같이 넣어주셔도 되고 빼도 됩니다. 그러면 에디터를 넣어주게 되면 에디터만 출력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넣게 되고요. 프리퍼런스 아까 이제 얘가 그룹 설명을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그 엔드노트 같은 경우는 그 최신 버전으로 올라갔을 때 그 20.2 이상 버전을 쓰게 되면 그 레퍼런스가 철의 논문이 들어가 있는 경우요. 자동으로 리트렉션이 뜹니다. 근데 이게 모든 리트렉션 정보는 뜨는 건 아니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철의 정보가 들어가 있거나 펀메드에 철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주로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100%는 아니지만 만약 내가 인용을 할 때 리트렉션이 떠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정보는 인용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게재 처리된 논문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엔드노트 최신 버전을 쓰게 되면 기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룹 같은 경우는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 그룹 아래 마이 그룹스 문자 아래다가 개인 그룹을 만들 수가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크리에이트 그룹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뭐 2020-라고 넣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가서 연도별로 소팅을 딱 한 다음에 2001년 이 레퍼런스들 이 5개 중에 4개만 선택을 해서 지금 만든 그룹 보이시죠?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 위에다 떨구면 됩니다.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보면 Add Reference to에 지금 만든 그룹이 보입니다. 거기다가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게 수동으로 지정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그룹이라고 PPT 보여주는 내용인데 요거는 어떤 조건을 주어준 거거든요. 요거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그룹 판넬에서 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Create 스마트 그룹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넣어주는데 제가 2020-스마트라고 넣어볼게요. 그렇고 이어 같은 경우 컨테인트 박스를 그 컨테인도 있지만 굉장히 조건이 다양하죠. 여기에서 equal to greater than, 이 greater than equal 해서 2020이면서 그보다 연도 높은 거 다 하겠죠. 그래서 2020 하게 되면 그래서 create 버튼 딱 눌렀을 때 여기선 제가 아까 하나를 뺐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빠진 5개가 들어간 거 보이죠. 이 스마트 그룹이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의 레퍼런스를 자동으로 넣었을 때 레퍼런스가 반입되자마자 조건을 찾아서 알아서 들어간다. 근데 일반적인 그룹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반입이 된 다음에 수동으로 일일이 넣는다. 근데 일반적인 이 그룹은 어느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아마 기본 시간에서 워드 인용 작업을 한번 했었을 겁니다. 그때 앤드로이드 라이브러리에 그룹 판넬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인용을 딱 하는 순간 워드 파일 이름에 그룹이 임시로 올 레퍼런스 밑에 바로 생깁니다. 생기는데 워드를 닫고 앤드로이드를 닫으면 그 그룹은 사라져요. 그런데 내가 이 인용됐던 레퍼런스 정보들을 이 레퍼런스가 이 라이브러리에 워드 인용한 레퍼런스 값을 남기고 싶다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워드 원고 이름 아니면 토박스 이름을 넣고서 생성됐던 임시 워드 그룹을 여기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 놓으면은 워드를 닫아도 전체 레퍼런스 중에 그 원고에 어떤 레퍼런스가 인용됐는가 그것만 따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이럴 때 굉장히 이 커스텀 그룹이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워드 인용 시 이런 식으로 뜨는 거죠. 뜨는데 요거는 이제 임시로 사라지는 거니까 이때 요 레퍼런스를 그룹을 예를 들어 YMJ 투발 거랑 YMJ로 만들어 놓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PDF에서 엔드노트로 가져오는 거. 자, 여러분 그 실습 파일을 풀어보시면 PDF 폴더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PDF 파일들이 지금 15개가 있습니다. 요 레퍼런스를 엔드노트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압축을 다 풀었으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엔드노트 20 언더바 어드밴스드 언더바 코스 요 라이브러리 상태에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열었으면 제일 첫 번째 파일 메뉴를 클릭을 딱 해주세요. 파일 메뉴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폴더를 클릭합니다. 엔드노트는 PDF 스캐닝을 해서 PDF 파일의 정보를 읽어서 인터넷이 되면 웹에 있는 그 펀메드나 웹 오브 사이언스나 크로스 레퍼런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PDF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거기서 가져온 다음에 이쪽으로 PDF 옮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추즈 같은 경우는 자신의 PDF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지정하면 되겠죠. 저는 지금 제가 어드밴스의 PDF 폴더 지정합니다. 그리고 include files in sub 폴더, 하이 폴더가 있으면 하이 폴더 체크, creator 그룹셋. 이걸 하게 되면 이게 마이 그룹이라는 그룹셋이 있는데 여기다가 PDF 그룹셋을, PDF 폴더명의 그룹셋을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임포트 버튼을 딱 클릭하면 엔드노트가 PDF 파일 15개 있죠? 걔를 스캐닝을 해서 가져옵니다. 웹에 있는 사이트 검색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해서 엔드노트로 바로 반입한 게 아니라 PDF만 따로 모아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PDF 스캐닝을 해서 자동으로 다시 펌매드 검색을 하거나 구글 학습 검색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뭐 어떤 경우냐면 PDF가 문자가 독형 PDF가 아니라 완전 통짜로 스캐너로 스캔한 거 있죠. 텍스트 기반이 아닌. 그런 경우는 이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한글 자료 같은 경우는 이게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영문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15개 중에서 2개는 안 됐죠.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요. 다른 필드는 다 빠지고 타이틀에다가 PDF 파일명만 땅땅 넣습니다. 근데 파일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읽었을 때 제대로 스캐닝이 좀 안 되는 그런 포맷이 약간 안 맞아가지고 안 돼가지고 제대로 가져오지 못한 경우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원래는 가져와야 되는데 아마 이 정보들이 스캐닝이 아마 잘 안 돼서 뭔가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요런 안 된 경우 같은 경우는 에딧 필드에서 요 빠진 것들 내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수동으로 약간 채워서 넣어주셔야 된다. 아니면 요거 그냥 그대로 지워버리고요. 트래시로 지워버리고 그 논문만 새로 펌매드나 구글 학술 검색에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실습을 해볼 건데, 아까 제가 구글 학습 검색 가져왔을 때 전월명이 틀리다고 했잖아요. 요게 이제 자마 논문, 같은 논문을 6개의 사이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구글 학술 검색, 자마 사이트, 펀메드, 스코퍼스, 저희 도서관 파인딩 연세, 그 다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인데, 이게 같은 논문 정보인데 잘 보세요. 구글 학술 검색은 저자명이 풀네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약어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타이틀도 좀 봐주세요. 구글 학술 검색은 센텐스가 M만 대문자인데 어디는 중간중간 대문자로 이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자명 다르고 논문명이 달라요. 이 뒤에 뭐까지 다르냐면 세미콜론 나오는 거 있죠. 세미콜론 앞에 블랭크 좋냐 안 좋냐. 이게 N-C, M-C, 블랭크 그런 부분이 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히라버 있죠. 알파 했을 때 알파 히라버로 되어 있는 알파냐 그걸 풀어서 대가 둥근가로 안에다가 ALPHA 둥근가로 닫고 그렇게 쓰는 거냐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슈퍼스크립트 같은 경우를 했을 때 뭐 이 슈퍼스크립트 돼 있는데 그거를 뭐 각 가시가로 아래에다가 슈퍼스크립트 열고 뭐 숫자 쓰고 다시 그걸 슬러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하는 거 이게 DB에 따라 표현이 굉장히 다 달라요. 그래서 타이틀이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또 저자명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페이지도 보시게 되면 펀메드 같은 경우는 생략된 페이지로 나오죠. 플랜지가 아니라 다른 4개 사이트는 플랜지로 받아졌죠. 그 다음에 전월명 같은 경우가 보시게 되면 자만데 J만 대문자, 다 대문자, 소문자로 돼 있고 이게 아마 공식적으로 자마인데 다 대문자로 쓰는 걸 공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스코퍼스 같으면 블랭크 대시, N-C 블랭크 이게 나가고 SFX 같은 경우는 콜론 자마 콜론 블랭크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는 콜론 없이 N-C인데 블랭크 없이 나가고 그러니까 자마 표현형도 다 다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전월명이 나중에 투고할 때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하는가 이런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 이럴 때 find duplicate하고 find reference update로 펀메드 중심으로 통일을 하고 그게 안 되면 텀리스트를 적용한다. 학술의 통일을 위해서 텀리스트 같은 경우는 엔드노트 내에서 전월명을 총 4개까지 추가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자동 생성된 거를 놔두고 넣게 되면 전월명이 안 빠지니까 자동 생성된 텀리스트 전월명 키워드 파일을 지우고 저희 쪽에 있는 텀리스트를 넣어서 통일을 한다는 거죠. 요거는 같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PPT에 있는 텀리스트 삽입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겠는데
자, 압축을 풀게 되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연세 텀리스트 파일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엽니다. 열고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되게 복잡하니까 같이 한번 순서대로 해볼게요. 먼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실행한 다음에 라이브러리 메뉴를 클릭을 딱 합니다. 클릭했죠. 그러면 중간에 오픈 텀 리스트에 저널 텀 리스트를 클릭을 합니다. 전원 텀 리스트를 클릭하면 전원명이 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 자마를 예를 들어 보면 자마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죠. 5가지가. 그러면 이 다양하게 들어간 자마가 통일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싹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에 Ctrl A 하면 선택이 됩니다. 선택을 하고 딜리트 텀으로 싹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깁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 번 텀리스트를 넣었으면 딜리트 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하나씩 몇 개만 넣으시면 되고요. 처음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다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자동 생성된 거 싹 다 지운다. 그 다음에 텀 탭 상태에서 리스트 탭을 누릅니다. 그리고 저널스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리스트에서 여기 임포트 리스트 버튼 있죠? 그 다음에 의학도서관에서 텀리스트 가져온 걸 가지고 들어갑니다. 저는 어드밴스에 있는 텀리스트를 들고 열게 되는데 그럼 반입이 되는데 그러면 저희 도서관 텀리스트 같은 경우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의학도서관 로그인한 다음에 연구지원에 그 엔드노트 부분에 스타일 앤 템플릿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이 텀리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2번 혹은 3번을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펌메드를 비롯해서 국내 학술지를 조사를 해서 한 번 업데이트마다 적어도 500종에서 1000종 정도의 저널이 계속 추가가 되거나 바뀝니다. 이 스타일 창 옆에 보면 텀리스트 앤 템플릿이라고 있죠? 여기 클릭을 해서 로그인한 다음에 가장 최신 올라가 있는 텀리스트 파일을 닫아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저희 도서관 스타일을 썼는데 그 스타일을 들어갈 때 저희 도서관 페이지에 갑자기 그 안에 첨부 파일이 있다. 그러면 저널 이름이 펌메드 약어를 쓰는 게 아닌 다른 저널 있죠. 예를 들어 네이처나 사이언스지 같은 경우는 텀리스트가 첨부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첨부된 거 말고 저희 학도서관에 있는 텀리스트 최신 것들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엔드노트에 지금 41,000개가 들어갔죠. 스타일 적용을 하고 제가 기본 시간에 유러피안 헛저널 들어간 걸 보이는데 제가 자마 사이트 들어간 거를 좀 보여볼게요. 그럼 프리뷰에서 이 자마 약어로 되어 있죠. 제이문 대문자 여기 보이죠? 대문자로 바뀌었죠. 대시 이것도 보시면 대문자 뒤에 생략됐죠. 자마 코드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안 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요 2개 저널명이 약어로 바뀌질 않았어요. 바뀌질 않았는데 바뀌지 않은 저널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해서 에딧 부분에 클릭을 해보게 되면 저널 이름 부분에 붉은색으로 떴다. 아까 제가 저널 텀리스트를 지우고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4개, 하나의 저널이 총 4개까지만 넣었는데 자마 같은 경우 너무 다양하죠. 그래서 앞에 3개는 정해져 있어요. 플레임 자마 대문자, ISO 자마 대문자, NLM 자마 대문자. 3개는 표준이니까 다 동일해요. 4번째에다가 하나를 더 넣었는데 이게 너무 다양하니까 요거 있는 거 있죠. 블랭크 없는 이 웹 오브 사이언스 이 저널명밖에 못 났어요. 그래서 2가지가 빠졌는데 이럴 때는 에딧에서 이게 색깔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색깔을 확인해 주시고 이 자마의 학술지명은 어디서 확인을 하는가 내가 모른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는 게 펌메드 사이트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기 저널스 있죠. 펌메드 사이트의 저널스 여기서 붉은색으로 뜬 경우는 그 저널명을 넣고 검색을 해줍니다. 검색을 해주면 그 저널에 상세 정보가 뜨는데 거기서 NLM 타이틀 어레이션을 선택을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마는 자마 학술지가 자매지가 너무 많죠. 여기 이제 20번 클릭을 딱 하게 되면 여기에서 딴 거를 넣는 게 아니라 요거 있죠. NLM 타이틀 어브리베이션. 요게 의학적으로 쓰는 약어입니다. 요걸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일 여러분이 그 네이처나 셀에 투고한다. 그래도 이걸 넣어주시면 여기에 맞춰서 톱리스트에 있는 네이처나 셀에 투고되는 ISO 타이틀 어브리비션으로 나가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보거나 APA 양식을 쓰게 된다 그러면 이걸 넣어주게 되면 APA 양식 같은 경우 풀네임을 쓰거든요. 풀네임으로 알아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만 LM 타이틀로 바꿔주시면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널 이름이 통일이 되겠죠. 이건 제가 지우고 세이브 버튼 누르면 이게 야가로 통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톱리스트 같은 경우 틀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제가 이거 왜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이 투고를 했는데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투고한 학술지는 약어로 쓰는데 엔드노트가 약어로 출력이 안 됐어요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펀메드가 아닌 다른 DB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 스타일을 썼지만 약어로 출력이 안 되는 경우는 펀메드가 아닌 다른 DB에서 가져온 경우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엔드로이드 라이브러리에 한번 톱리스트, 저희 연세 톱리스트를 적용을 해주시면 통일이 거의 다 된다. 거의 다 되는데 안 되는 경우는 지금처럼 펀메드에 들어가 있는 약어명 정보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널 필드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인드 레퍼런스 업데이트인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내가 펀메드 받았는데 그 볼륨 이슈 페이지가 없어요. 그런 경우 레퍼런스를 펀메드나 웹 오브 사이언스 검색을 해서 자동으로 바꿔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엔드로이드 라이브를 열어보게 되면 엔드로이드 라이브의 그룹 판넬에서 레퍼런스 업데이트란 정보가 뜨죠.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유로피안 데이터나 오스터노틱스 볼륨 이슈 페이지 다 빠졌죠. 자, 이 레퍼런스 선택한 다음에 한번 여러분 시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선택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볼륨 이슈 페이지가 없는 경우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Find Reference Update 메뉴 있죠. 이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클릭을 하면 이 논문 정보를 가지고 논문명하고 저널명은 있잖아요. 정보를 가지고 펀메드나 웹 오브 사이언스 검색을 해요. 그래서 비교를 해줍니다. 마이 레퍼런스는 이런 식으로 정보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정보 들어갔죠. 바꾸겠습니까? 볼륨 이슈 페이지인데 이거 아마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데요. 그죠? 펀메드라는 웹 오브 사이언스 가져오니까 웹 오브 사이언스 정보로 바꾸겠습니까? 이거는 모든 필드를 다 바꾸겠다. 빈 것만 바꾸겠다. 아니면 수동으로 넣겠다. 내가 빈 것만 채우겠다. 클릭.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빠졌던 것들이 들어가죠. 아니야, 나는 모든 거 다 바꿀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모든 걸 다 바꾸겠다 하면 이 전원 필드가 그 빨간색으로 떴으니까 톱리스트 적용이 안 된 거죠. 모든 필드를 다 바꾸겠다 딱 하게 되면 지금 썸머리 상태에서 유로피안 어센틱 저널 요게 약어로 바뀐 거 보실 수가 있죠. 펀메드 정보 가져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파인드 레퍼런스 이용을 해서 레퍼런스 정보들이 좀 빠졌거나 구글 악셀 검색을 가져온 것도 이렇게 하게 되면 펀메드 거를 먼저 비교를 해보죠. 지금 요거죠. 풀네임으로 되어 있는데 펀메드에 약으로 되어 있죠. 약으로 되어 있는 거 바꾸겠습니까? 예, 바꾸겠다 하시면 되죠. 요게 보게 되면 구글 악셀 검색에서 끝페이지가 반입이 안 된 경우거든요. 이때 검색 결과에서 페이지가 끝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업데이트 올 필드 클릭해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엔드로트 라이브러리에서 재밌는 기능을 하나 해볼게요. 자, 엔드로트 라이브러리의 오른쪽에 있는 레퍼런스 판넬이 어디는 안 뜨고 뜬다 그런 경우는 레퍼런스 판넬 같은 오른쪽에 있는 레퍼런스 판넬은요, 여기 닫기 버튼 눌러가지고 잠깐 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아무 레퍼런스나 더블 클릭하면 레퍼런스 판넬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엔드로이드 라이브러리 창을 좀 크게 쓰고 싶다. 잠깐 얘를 닫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필드가 첨부 파일하고 이어 타이틀, 저널, 라스트 업데이트, 레퍼런스 타입이 있는데 페이지가 누락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구글 학습 검색을 했을 때. 그래서 내가 페이지 필드를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라스트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엔드로이드 라이브러리에 업데이트된 정보가 언젠가 그건데 지금 3월달에 올렸고 11월 오늘 날짜로 올려졌죠.
요것들을 이거는 이제 내가 상관없이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바꾸는데, 바꾸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last update라는 글자 위에다 커서를 놓습니다. 커서를 놓고,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요. 그리고 여기 보면 페이지 필드가 체크가 안 돼 있죠?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페이지가 보이죠? 여기 연습매트 버전을 빠진 게 바로 확인이 됐죠? 올 필드에서 클릭을 해보면 페이지가 이게 전월명 중에 여기 빠졌고 요거는 몇 페이지가 없는 게 맞고 여기는 전월이 셀인데 빠졌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파인드 레퍼런스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셀즈인데 페이지가 현재 있나 없나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접속이 안 됐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스트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안 쓰죠. 그러면 이 커서를 거기다 놓고 오른쪽에 눌러가지고 라스트 업데이트 같은 맨 밑에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쓰는 필드만 이렇게 엔드노트 라이브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따로 띄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필드명을 클릭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복문헌 찾기 같은 경우는 엔드노트의 그룹 판넬에서 중복 레퍼런스 찾고 라이브러리에서 파인드 두플리케이트. 아마 이건 기본 시간에 했 내용인데 이거는 PPT로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워드 인용을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수집 레퍼런스를 누락된 필드가 없는가 이거는 파인드 레퍼런스 업데이트 어서 필드 틀린 부분이 있죠. 코퍼레이터서 단체 저자명 같은 경우는 직접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펌패드에서 반입했을 때 월드에서 오거니제이션이 월드 콤마 헬스 오거니제이션 아니면 월드 헬스 콤마 오거니제이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출력되면 월드 WHO 이런 식으로 WHO라고 나가지 않고 잘못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직접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줄에 한 명의 저자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이 반입받은 딥에 따라서 저널 사이트를 반입됐는데 한 줄에 모든 저자명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일일이 저자명마다 엔터 쳐서 줄바꿈 해주셔야겠죠. 누락된 페이지 같은 경우는 파인드 레퍼런스 업데이트, 저널명 같은 경우는 텀미트 적용을 해 통일한다. 그래서 이런 장법을 기억을 좀 해두시고 이게 왜냐면 내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레퍼런스 정보를 그냥 인용을 했는데 그것만 그대로 믿으면 레퍼런스가 틀리게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페이지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요즘에 그 전자 온리, 이저널 온리 저널 같은 경우 이온리 저널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인쇄 페이지가 없이 논문 번호 쓰는 경우 많아요. 아티클 넘버, 예를 들어서 BMC 계열 학술지 같은 경우나 플러스 원 계열 학술지 같은 경우는 논문 번호만 쓰거든요. 그런 경우는 끝 페이지가 없는 걸 좀 참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만 하나 딱 떠 있는데 이게 끝 페이지가 빠졌다가 아니라 이게 페이지가 아니라 아티클 넘버인 경우도 있다. 그거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대부분의 의학학술지는 인용본으로 쓰지만 일부 이제 보건학이나 간호 쪽 같은 경우는 APA 양식을 쓰기도 하고요. 따로 다른 분야 같은 하버드나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양식을 쓸 때 저자 연도 순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이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본문 맨 뒤에 들어가게 되면 성, 콤마, 이름으로 쓰게 됩니다. 가로 안에 그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맨 처음에 썼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저자명을 같이 쓰질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첫 번째 것만 두 가로 안에 연도만 나가게 해야겠죠. 그러면 그 레퍼런스 인용 부분을 커서 클릭하고 엔드노트 메뉴에 Edit Manage Citation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하단에 Edit Citation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 포매팅에 디폴트라는 값을 클릭을 해가지고 바로 밑에 Display as a blank 가로 이어 가로 닫고 이걸로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주시면 혹시 그 APA 양식을 쓰는 경우 있죠. 보건학이나 간호 쪽에서 쓸 때 이런 것들을 쓰면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벌어지는 사례가 뭐냐면요. 다른 분한테 워드 파일만 받은 경우가 많아요. 지금부터 이 방법을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엔드로이드 라이브를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이런 거죠. 내가 교실에서 작업을 하다가 집으로 옮겨갔어요. 사무실 옮겨갔는데 워드 파일을 받았어요. 이게 트래블링 라이브러리 워드를 좀 열어볼게요. 트래블링 라이브러리 워드를 열면 그 엔드로이드 메뉴에 보면 BMC 제네트릭이라는 스타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쪽에 BMC 제네트릭이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는 스타일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 라이브를 연 상태에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확인할 건 뭐냐면 Edit and Manage Citation을 잠깐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이 라이브러리가 어느 라이브러리하고 연결됐는가 바로 확인이 되는데 트래블링 라이브러리 이게 이 라이브러리 지금 없죠. 그러니까 트래블링 라이브러리가 없고 지금 열려있는 라이브러리도 이게 아니죠. 근데 내가 지금 활성화된 라이브러리 작업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일단 작업할 라이브러리를 열고 워드를 엽니다. 트래블링 라이브러리 워드를 여세요. 열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워드의 엔드로이드 도구모음에 보게 되면 오른쪽 끝 상단에 제일 첫 번째 익스포트 엔드로이드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아니면 다른 컴퓨터에서 워드만 가져왔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 익스포트 엔드로이드에 익스포트 트래블링 라이브러리 있죠? 클릭을 딱 합니다. 클릭하면 제가 라이브러리를 열었는데 이 뒤에 있는 그 라이브러리 여기다 넣겠냐 물어보겠죠? 그럼 여기에 넣겠다? 오케이 딱 합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익스포트 컴플릿 딱 하고 여기에 보게 되면 임포티드 레퍼런스에서 레퍼런스가 이미 있으면 워드가 보낸 레퍼런스 중에 기존의 라이브러리에 있으면 걔는 안 가요. 근데 없는 것만 가요. 레퍼런스가 7개인데 이 라이브러리에 7개가 아무것도 없던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저희는 요거는 제가 BMC라고 좀 해볼게요. BMC라고 하고 이렇게 반입을 했으면 임포티드 레퍼런스를 클릭해가지고 그룹 판넬 기능을 이용하는 거죠. BMC 거에다 그냥 일단 그룹을 해놓는 거죠. 해놓고 자, 이 상태에서 워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스타일을 맞춰줍니다. 자, 클릭을 해서 저는 이제 유러피안 헛저널이 있으니까 여기 유러피안 헛저널로 한번 바꿔볼게요. BMC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걸 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엔드로이드 라이브러리 중심으로 유러피안 헛저널로 바꿉니다. 바꿔서 업데이트를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자, 근데 이제 BMC하고 유러피안 헛저널하고 차이가 뭐냐면 위첨자죠. 그럼 기본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있죠. 문장 보호 앞이냐 뒤냐는 엔드로이드가 찍지 않고 여러분이 넣는다. 내가 BMC로 토각 수지를 바꾼 BMC에서 유러피안 헛저널로 바꾼 경우는 마침표의 블랭크 없애고 찍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고 바뀌었으면 Edit Manage Citation을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여기에 라이브러리 이름이 보입니다. 라이브러리 보이는데 여러분 습관이 뭐냐면 라이브러리 이름 보였을 때 라이브러리라는 글자를 클릭을 해가지고 소팅을 한번 딱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혹시 지금 열려있는 라이브러리 트래블링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확인을 해서 없는 경우는 있으니까 안 갔는데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엔드로이드 라이브러리의 레퍼런스는요. 첫 번째 저자의 성, 콤마, 연도, 그 다음에 자동 생성된 번호를 쓰는데 일단 매칭을 첫 번째 성과 연도로 하죠. 근데 우리나라 저널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저널에 우리나라 저자가 제일 저자가 김이박이 논문의 반이겠죠. 그러면 저자명이 똑같은 저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가 없다고 엔드노트가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 그러면 아까 제가 기본 시간에 했었던 내용 중에서 넣고 빼는 거 있죠. Edit Manage Citation에서 Insert Citation, Remove Citation 기능 설명드린 거 있죠. 그걸 이용해서 Insert Citation으로 다시 찾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넣는 겁니다. 빠진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넣어서 OK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빠진 거는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래블링 라이브러리 이용을 하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트래블링 라이브러리를 딱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워드가 잠깐만요. 워드가 여러분이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뭔가 클릭을 잘못했는지 레퍼런스 리스트는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떴다. 이 원인은 뭐냐면요. 아까 처음에 BMC 제네티릭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BMC 제네티릭이 없어요. 컴퓨터의 위치에는 그 BMC 제네티릭이 없는데 BMC 제네티릭을 해놓은 상태에서 인용을 딱 해버리면 스타일 파일을 BMC 제네티릭이라는 워드에 지정된 스타일 파일을 워드가 불러오지를 못해서 이렇게 깨집니다. 깨졌을 때 제일 먼저 할 일, 절대로 저장을 하지 말고 그냥 닫아요. 저장을 하지 말고 그냥 닫아요. 이러면 다시 열어요. 다시 열고 이 상태를 unformatted cit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unformat이 안 됐으면 이때 다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근데 unformat이 이미 됐다. 이제 그때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그 레퍼런스가 있으면 지금 보여주는 PPT에 있는 방법들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지금처럼 딴 데서 워드만 가져서 깨졌다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커집니다. 복원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지우고 다시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언포맷 사이팅을 할 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실 게 저장하지 말고 무조건 닫고 이전에 있던 트래블링 라이브러리 방법대로 하고 마지막에 스타일을 같게 맞춘다. 이 스타일을 같게 안 하면 뒤에 있는 언포맷 사이테이션 아까 대괄호 아래 성, 콤마, 연도 그런 식으로 샵 안에 숫자 그런 식으로 깨질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르면 언포맷 사이테이션 형태로 깨진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요 방법은 저장을 안 했을 라이브러리 레퍼런스가 있으면 요 방법이 적용이 되는데 레퍼런스가 없으면 새로 인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드노트 같은 경우는 엔드노트 온라인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온라인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엔드노트 요거는 가입하는 거 말고요. 사이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헬프 메뉴에 들어가면 온라인 엔드노트 온라인이라고 있죠. 여기 클릭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사이트 갈 수 있는데 이게 마이 엔드노트 웹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클라리베이트.com에 로그인이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웹 오브 사이언스 계정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계정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어떤 게 좋냐면 다른 것보다도 논문 추천 기능이 되게 유용해요. PPT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 한 다음에 edit preference에 이 sync 부분에다가 여러분 계정 정보를 넣어요. 그리고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룹 판넬에다가 그 레퍼런스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지정을 해놓습니다. 해놓고 이 그룹 판넬에서 다 끝난 다음에 싱크가 돼 있고 여기서 오른쪽에 눌러보면 매뉴스크립트 매처라고 되어 있는 게 활성화돼요.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잠깐만요. 이런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매뉴스크립트 매처 했을 때 엔드노트 로그인을 하라고 뜨고 엔드노트 웹 로그인 하나 뜨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제목과 초록을 넣고요. 그 다음 매뉴스크립트 매처 이 그룹 판넬에 되어 있는 레퍼런스 정보까지 해가지고 학술지를 추천을 해줘요. 어디서? 웹 오브 사이언스 등재 학술지 중에서. 그래서 이상한 약탈 학술지나 그런 것들을 대신해가지고 그런 학술지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학술지 추천해 주는 거는요. 제가 다른 사이트를 더 알려드릴게요.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 연구전에 가보면 내 논문에 적합한 학술지 찾기라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엔드노트 온라인 기능을 이용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S2 저널 선택하고 엔드노트 온라인, 엘스비어 저널 파인더, 스프링거 저널 서제스처, 와일리 저널 파인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이 다 논문명과 초록까지 넣고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 같은 경우는 엔드노트 온라인이고요. S2 저널 같은 경우는 군락술지를 포함합니다. 이런 것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엘세비어나 스프링거 와일리는 엘세비어, 스프링거 와일리 저널 중에서 선택을 해주는 거죠. 지금 이 세 개 이 출판사는요, 투고학술지, 이 자체 학술지가 그 종합학술지 전문 출판사인데, 다 3,000장이 넘거나 뭐 2,500종 이상 된 학술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이런 거 검색을 해보면, 이런 학술지 사이트는 어떤 게 좋냐면요. 자기는 학술지에서 이제 분야별로도 선택이 가능하고, 그래서 의학이나 생명공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선택을 하시고, 임팩트 팩터 값이라든지 에디토리얼 타임스, 그러니까 편집자가 얼마큼 가지고 있는가, 뭐 리젝션, 채택률이 몇 퍼센트인가, 이 퍼센트 같은 경우 채택률, 그런 것들 레이팅 것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션 타임, 총 출간까지 얼마큼 걸리나. 근데 알아두실 게 이게 평균값입니다. 평균값이니까 뭐 2달이면 되게 빠른 거죠. 5주면 굉장히 빠른 거고 5주로 돼 있는데 채택을 일단은 넣는데 갑자기 본인이 운이 없으면 그게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리뷰어들끼리 이 채택 저널이긴 한데 이건 이런 거 고칠 게 좀 많아. 아니면 리뷰어가 오래 잡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평균값이라는 거. 그래서 보통은 2달에서 석 달 정도 걸리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 확인을 해가지고 내가 급하게 임팩트 팩터 좋은 저널에서 상대적으로 오기에 좀 높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걸 하죠. 근데 앤드로드 온라인이 참 좋은 점은 뭐냐면 이런 건 이제 특정 분야별로 선택을 하는데 추천 학술지 중에 다른 것보다도 더 명확하게 추천을 좀 잘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용을 하시게 되면 학술지 특화할 때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